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다가오는 8월에 다시 백악관에 들어간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슈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네, 8월에 다시 백악관에 본인이 복귀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지난 2020년 대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지난 대선이 조작이 되었다. 또는 본인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추가해서 각종 이제 음모론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아마 일부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거짓이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했을 거고, 또는 이런 시나리오를 아마 누군가에서 듣고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러라 트럼프라는 트럼프 패밀리 멤버 중 한 분이 최근에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는 했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수록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공화당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게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이 이제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일부 상원 의원이 이제 다시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두 분도 아시다시피 내년 중간 선거에는 현재 이제 정권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어드밴티지는 공화당에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난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이슈화가 되고, 또는 현직 의원들이 또는 공화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디펜드를 해야 된다면 내년에 있을 이제 경합주 또는 경합 지역구에 나온 공화당 후보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요. 오히려 저희 이제 민주당 소속인 후보들에게 좀 힘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공화당의 지도부는 지난 대선 결과를 이제 잊고 그것을 벗어나서 현 정권의 이슈를 가지고, 특히 이제 이민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나오고 싶은데,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일마다 비록 소셜 미디어는 사용을 못하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음모론이나 지난 대선 결과를 계속 이야기하면 그 이슈만으로는 사실 공화당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좋지만 공화당으로서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보수 라디오 앵커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24년 대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해서 연방 하원 의장직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우, 그거 흥미로운 아이디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보도된 내용을 듣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유튜브로 다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라디오로 그냥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 듣고 이건 가짜 뉴스 아니냐,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유튜브에서 이 클립을 찾아서 직접 들으시면요, 그 라디오 앵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시나리오를 던졌을 때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연방 하원직을 이제 도전하지 않겠죠. 그렇게 훨씬 더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다시 도전하지 않지만,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연방 하원에 다시 출마 못한다고 이런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물론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이 2번이나 연방 하원에서 탄핵이 된 그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소셜 미디어도 차단됐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 그 라디오 그 앵커가 던졌을 때 내가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 하원직에 도전을 해서 많은 득표율을 받아서 당선이 돼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수당이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낸시 펠로시를 이어서 연방 하원 의장이 되면 뭐 바이든도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지난 대선 결과도 다시 조사도 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지 못했다는 그 질문이 나왔지만 순간으로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네.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이 인터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CNN 앤더슨 쿠퍼와 지금 인터뷰를 가졌는데 공화당과 보수 성향 미디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미디어 인터뷰는 잘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4년 동안도 이제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라도 본인이 말을 아껴야 되고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본인의 새로운 어젠다를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서포트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아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미디어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CNN 언급하셨듯이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멘트를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 공화당이 뭐 5년 전 그리고 또는 10년 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러한 방식들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공화당의 사고 방식에 걱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한 내용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리스 체이니 의원 사태나 여러 가지 지금 공화당의 분열 그리고 음모론 그리고 극과 극이 되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인상 깊게 제가 봤던 내용은 그 지난 1월 6일에 있었던 이제 연방의회 반란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좀 걱정을 표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제 의회 난입 사태는 좀 문제가 있는 사태였다. 이것을 좀 조사를 하고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서 오히려 본인은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이 걱정이 된다. 이런 뭐 분열과 갈등, 뭐 인종 문제, 이런 이슈들이 이러한 분열 때문에 풀리지가 않고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공화당이 예전에 있는 공화당과는 너무나 바뀌어서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이러한 말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서는 사실 그 미디어 매체 이름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뭐 일부 보수 미디어가 이러한 음모론과 정치 분열을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접하고 또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물론 그 민주당이지만 극진보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 마르웨타고요. 중도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고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뭐 공화당을 뭐 폐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전혀 주장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침묵을 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공화당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이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 의원들이 지속적인 공화당의 법안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후회할 거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큰 지금 고민거리가 이제 필러버스터입니다. 예. 이제 연방 하원에서는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 표결로 모든 법안을 통과를 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지금 100명의 상원 의원 중 이제 60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갈리고 항상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방 하원에서 여러 뭐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도 그렇고 이런 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오는데 상원에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공화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화당이 뭐 이거 뭐 버짓이 너무 크다 뭐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됩니다. 가장 최근에 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많은 한인분들도 이제 체크를 받으셨는데 그 법안도 사실은 60표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서 다른 그 툴로 이제 50 플러스 1 보트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그런 그 툴로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항상 이제 60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필러버스터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필러버스터를 룰을 바꿔서 우리가 폐지하자라는 고민이 있는데 또는 일부에서는 지난번 필러버스터를 이제 뭐 대법관이나 법원 지명자 이런 거에서 필러버스터를 없앴을 때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3명의 대법관이 탄생한 것처럼 좀 걱정의 그 말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모든 법안이 막혀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펼치고 싶은 정책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펼치지 못하고 중간 선거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논의가 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룰을 바꾸려면 50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100%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 맨션이나 또는 애리조나의 시네마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러한 갈등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아닌 좀 뭡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지금 없어지는 것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도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혹시나 공화당이 이제 다시 다수당이 되면 우리가 필러버스터를 사용해서 뭐 막을 거는 막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디베이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